여러분,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드실 때 보통 뭐 하시나요? 근력을 키워야 한다며 억지로 스쿼트를 하거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무작정 보호대를 차고 참고 계시나요? 만약 그랬는데도 여전히 계단 내려가는 게 공포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재활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분명 운동도 했고 좋다는 주사도 다 맞아봤는데 무릎이 계속 시큰거리는 분들, 혹은 매년 정기 행사처럼 연골 주사나 인대 주사를 맞으러 가시는 분들 말이죠. 통증 때문에 외출조차 꺼려지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그분들이 지금은 통증 없이 손주들과 산책하고 배드민턴이나 골프 같은 취미까지 다시 즐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11년 동안 연구하고 현장에서 증명한 모든 노하우를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걷거나 계단 오르는 게 두렵지 않게 되실 테니 어디든 날아다닐 만큼 강철 무릎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우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병원 치료나 도수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장점이 있죠. 병원은 반월파 연골 손상이나 전방 십자의 인대 손상 같은 급성 손상을 찾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도수 치료는 굳어버린 무릎 주변의 근육을 풀어 즉각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왜 자꾸 통증은 재발될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치료가 통증의 원인인 움직임이 아니라 염증과 통증이라는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둘째, 스스로 무릎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멈추면 다시 무릎이 아파지는 거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데요. 잘못된 움직임 상태에서 무릎은 무조건 근력이라 하면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을 보상으로 관절을 더 깎아먹게 됩니다. 결국 운동은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는 비극이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고 무릎을 고치려면 뭘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무릎의 움직임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무릎이 아픈 건 근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릎이 잘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연골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허벅지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사령관이 신경계를 자극해 좋은 움직임을 학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운동이 근력, 자세, 순으로 간다면 저희는 신경계, 움직임, 근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인데요. 우리 뇌가 무릎을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셈이죠. 제가 왜 이렇게 신경계 재활에 집착하냐고요? 사실 저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릎 연골이 G형이라서 중학생 때부터 이미 연골이 다 닳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뛰면 안 된다는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었죠. 계단이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빠질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고 한 칸씩 옆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체 운동을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밤에 무릎이 더욱 싱거려 잠을 설쳤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릎인데 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목발을 짚고 생활했었는데요. 혼자서 재활을 해보겠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일상생활은 편해졌으나 또다시 운동을 시작하며 무릎이 다시 아파지게 된 거죠. 몸을 공부한다는 내가 왜 내 무릎 하나 못 고치지? 라는 자괴감에 수많은 전공 서적을 공부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심지어 LA까지 가서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게 통증은 단순히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무릎을 쓰는 법을 잊어버린 신경계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제 몸에 신경계 재활 운동을 시작했고 결과는 진짜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축구를 2번이나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은 정말 가볍습니다. 허벅지가 아플 뿐이죠.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답답함과 간절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무릎 통증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첫째, 뇌 신경계가 무릎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평가받고 있는가. 둘째,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도 뇌가 올바르게 조절하도록 학습하고 있는가. 자, 셋째, 전문가 없이도 내가 스스로 내 무릎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가.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냥 5,000보씩 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은 채 걷는 건 무릎을 사포로 그냥 문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먼저 신경계를 통해 통증을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움직임을 만들고 난 뒤에 걸어야 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통증의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저희 통증 리셋 신경계 재활 PT에서는 단순히 운동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무릎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근본적인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그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 공포는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은 개운해집니다. 설령 통증이 살짝 오더라도 스스로 대처하는 셀프 관리 능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행 가서 마음껏 걷고 취미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삶의 질 향상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현재 1대1 프라이빗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 분 한 분 깊이 있게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될 예정입니다. 특히 4월 30일까지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니 조기 마감 전에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강철 무릎을 만드는 5분 누워서 하는 신경계 재활 동작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 박수. 천장을 보고 편하게 눕거나 앉아서 엄지발가락으로 박수를 쳐주세요. 이때 무릎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최대한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고관절에 신경을 깨워 무릎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줄여줍니다. 추가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매우 좋은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발목 인사. 발목 아래에 폼롤러나 약간의 높이 있는 아무 물건을 두고 발목으로 인사한다 생각하고 위아래 움직여주세요. 무릎은 최선으로만 움직이게 해주시고 발목만 움직여주세요. 응용 동작으로는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이 있습니다. 발목만 천천히 돌려주시고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돌려주세요. 이거는 폼롤러 위에 대고 해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돌려주셔도 그 효과는 비슷합니다. 자, 세 번째, 무릎 인사. 아픈 무릎 뒤 오금에 수건을 걸어주세요. 손으로 다리를 몸쪽으로 당긴 다음 무릎을 구부렸다 펴주세요. 절대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워서 무릎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발목과 무릎이 일직선으로 잘 유지되면서 내려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경계 재활 운동에서의 핵심은 정확한 동작이지 많은 횟수와 빠른 동작이 아닙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는 항상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통증이 생기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스트레스 등에 의해 신경계가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릎 움직임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범위가 좁아졌다면 그날에 조금 일찍 주무시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배운 누워서 하는 이 간단한 세 가지 동작이 여러분의 고위감각 수용기, 관절 수용기, 기계 수용기에 감각을 깨우고 신경계를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이 동작들로 인해서 무릎이 편안해졌다면 재활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재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신경계 재활 운동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이상 무릎 통증 때문에 여행과 취미를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